최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446억짜리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알고 계시나요? 네.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예, 관련 업체 주식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고위 관계자가 갖고 있다. 이해충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경란 청장님은 해당 사업 참여자인 신테카 바이오 주식 3,300주를 2016년 비상장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잠원하는 동안 그리고 청장이 되고 나서도 계속 보유하다가 9월 1일 겨우 매도했죠. 장관님, 이 상황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그 매각한 경위 같은 걸 같이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관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상황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예. 이것도 한번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취득 경위와 그다음에 그런 저기, 내막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네. 청장이 신테카 바이오 지금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17%의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신테카 바이오 대표가 질병관리본부 출신이기도 합니다. 청장님, 신테카 바이오 주식 결국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 못 받으셨죠? 네, 심사 결과지에서 제가 여기 상임위의 권고에 따라서 매각을 받으셨나요? 했으니까 못 받으셨나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직무 관련성 결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매각한 주식은 심사에서 제외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거죠.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는 청장의 변명이 궁색해지는 지점이고요. 8월 30일 상임위 회의록 보면 청장님께서 지난 5년간의 주식 구매와 매매 내역 제출하시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86차례 코로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없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언제 제출하실 거예요?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제출 안 제가-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개 안 하실수록 의혹이 더 불어납니다. 떳떳하면 공개하셔야 되고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장직 유지하시려면 당당하게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청장님이 사시는 방법입니다. 장관님, 이 네. 사태는 청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인허가, 승인 계약 업무 관련하는 전문가들, 공직자들에 대한 이해 상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도 개선하실 겁니까? 예. 한번 인사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장관님과 청장님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나 아니면 공정과 상식이 없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대응하세요. 이 부분은 그냥 은폐한다고 해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다시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질문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면 비대면 허용으로 방치해온 닥터나우 온라인 플랫폼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북의 A 의원,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서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8,000명에게 3억의 부당 청구한 것이 드러났어요. 전국의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한 개 의원이 다 한 겁니다. 장관님, 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 제가 지적했을 때 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는 입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 사례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해당 의원과 닥터나우 다 고발하시겠습니까? 일단 보건소가 그 지방 약국에 대해서 지역 약국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에 위법 사항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이행 사항과 위반 시 조치 계획 등을 제출 요청토록 이미 그 9월 16일 날 했는데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시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의해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아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면 허용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어떻게 하실 건지, 건강재정 축내고 불법 행위 자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끝나실 건지, 앞으로 제도 설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셔서 제가 일단은 그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고, 제도화할 때까지도 플랫폼의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하고 어떠한 제재 보완 방안을 만들지를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화를 한편으로 추진하면서도 그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